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석희, 엄민아입니다. 오늘은 마이 아메리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강석희 시장님, 지난번에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참 반가워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TV 방송은 제가 처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힘이 굉장히 났습니다. 네. 보신 분들이 반가워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 시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과거 이민 초창기부터 앞으로 나아갈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까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분을 모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예. 오늘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아이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셨던 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한 세대에게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세대일 수 있다. 여러분의 위대함을 활짝 꽃피워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위대함을 활짝 꽃피우신 아주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함께 저희들과 자리하셨습니다. 자, 우선 소개하면 같이 보시죠. Tonight, we have a case of justice finally done in San Francisco when angry citizens worked for years to free a man wrongfully convicted of murder. So 5 years, we really worked hard. We had meetings almost every night. Church came out in 1983 as an innocent, free person. It's such a exciting, unforgettable movement, and we won. Tensions between a small group of white students and a small group of Vietnamese students boiled over. We have to speak up and then work together. No more racism and discrimination. We will outnumber. 오늘 이 자리에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띵크탱크인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한미경제연구소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셨으며 1970년대부터 사형수, 이철수 구명운동을 소수민족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레이스 김 선생님을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듣던 대로 정말 너무 정정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실례지만 올해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요. 네,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91세가 돼요. 근데 저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녀 같은 마음으로.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가끔 뵈지만은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뭐 우리 그레이스 김 선생님은 우리 이민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그런 그 몇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미국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60년 됐어요. 와, 그럼 몇 년도에 오신 겁니까? 62년 초에 왔어요. 와, 62년도에는 그렇게 또 이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영락교회 다니고 또 그다음에 서울 사대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각 단과대학에 기도학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학생회 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가 될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끈질기게 그렇게 기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서울의대 졸업을 하자마자 미국에 오게 됐어요.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왜냐하면은 6.25 때 해군에 들어가서 의과대학교 학생이니까 미국 군인들이 있는 해군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인들이 스칼러십 모아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온 것이 아니고 학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스칼러십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리조나, 유니버시티 아리조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1년 동안은 인턴을 하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3년 동안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 스칼러십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그 6년 동안 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바쁘게 지났어요. 왜냐하면 6.25 동안에 전쟁 고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아원에서 학생들이 학교 문을 다 닫았으니까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학생이 고아원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학교에서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용산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싸우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여학생, 남학생이 보더니 아, 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반가워요 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그랬더니 누군데 이름을 기억을 하겠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전쟁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 그랬더니 고아원에서 배가 고프고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훔쳐 먹기도 하고 또 구걸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는 거 어디서 자느냐고 했더니 용산역에서나 서울역에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소원이 뭐지? 그랬더니 교복을 입고 배지를 붙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걔들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저녁을 먹였어요. 집이 하도 작으니까 재울 데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만나자 그러고서는 보냈다고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냐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교육이 참 중요한 건데 제가 학교에서 나중에 가르치니까 친구들이 많으니까 교사들 중에 그 친구들하고 무료 야간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요 내가 시작할 때는 도와줄 테니까. 그랬더니 오빠하고 남동생이 또 나서서 자기네들 다 도와주겠대요. 그래서는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야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용산구에는 황성수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주셨다고요. 빈 건물을 삼각지에.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 준비를 하고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미재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신문을 보고 와서는 우리가 좀 돕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와가지고 칠판도 사주고 또 의자 테이블을 다 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식을 하라고 또 그 우유 가루를 또 많이 갖다 줬어요. 그 겨울에 추우니까 그걸 이제 뜨거운 우유를 만들어서 먹이고 그랬죠. 그래서 참 재미있게 밤에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20명이 오더니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100명이 됐어요. 학생들. 근데 저희 친구들이 전부 와서 무료로 가르치고 나한테는 딴 데서 가르치다가 또 오빠 친구, 동생 친구도 와서 다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참 재밌게 지났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오신 계기는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6년 동안을 저희 친구가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그분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말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도 말이죠. 네. 박사학위 하고 또 정신과 그 의사로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말마다 6년 동안 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 하는 편지 때문에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됐죠. 그래서 6년 후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한국에 잡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신과 의사는 한국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초기니까. 그래서는 잡이 안 돼서 내가 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와서 미국에 와서 결혼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학교는 문교부에다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는 미국에 와서 그래서 바팔로 뉴욕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예, 그럼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두 분이서 그렇게 러브레터를 교환하시고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을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1960년대는 뭐 우리 다 뭐 이해를 하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녹록한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않죠. 어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팔로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영어도 공부를 했거다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한국의 영어 교육은 회화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읽고 번역하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는 그때 이제 저희가 바팔로에서 아주 그 교회에서 만난 좋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저기 성인 학교에 가서 영어 회화를 좀 배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금방 버스를 타고 매일 가서 영어 회화를 배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미국의 문화를 더 가르쳐 주셨어요. 쇼핑을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문화는 뭐인가, 민주주의는 뭐인가, 이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친딸같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뭐 음식하는 것까지 쇼핑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루는 제가 이제 거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있는데 어떤 미국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래요. 근데 저는 그때 봐도 누가 누군지 모를 때예요. 그래서 보더니 What is your last name? 그래 그래서 킴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그 여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여성이나 국제결혼 안 한 여성이나 다 동등이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말이죠. 네. 그랬더니 그냥 말없이 돌아서서 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을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은 전부 국제결혼한 매춘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도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또 항상 계시고 네. 참 축복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네. 제가 미국을 빨리 배웠어요. 저는 몰랐는데 말이죠, 미국에 대해서. 네. 자,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런 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2007년도에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게 크리스천 마음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철수 구명운동에 손을 내밀었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정말 그걸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주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구명운동, 사실 지금은 굉장히 기억에 좀 다 잊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 킴 선생님의 아마 인생의 업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고 싶고요. 이철수 구명운동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한 3년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남편께서 인턴 레지던시가 다 끝나셨는데도 그때 캘리포니아에서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이 오면은 무조건 그 힘든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다시 인턴을 해야 돼.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시험을 치셨는데 금방 합격이 됐어요. 그럼 또 인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동안 그분이 또 인턴을 하고 또 2년 동안 레지던시를 할 때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빈천에서 살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국 2세, 3세들을 만났어요. 또 아세안 2세, 3세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비스에 이사 간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동양 사람을 위한 정신건강 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양반이 가서 다 무료로 토요일마다 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젊은이들이 너무 신통하잖아요. 2세, 3세들인데. 그래서는 다 불러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녁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철수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어요? 그래서 못 들었다고. 한국 이름인데. 그랬더니 이철수가 죄 없이 우리 친구인데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살인죄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철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린 그런 거리에 사는 깡패는 안 도와주고 하버드 다니는 학생만 도와준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유재건 변호사하고 또 이경원 신문 기자께서 제가 다 초대를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걔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먼저 그 재판소에 가서 전부 다 서류를 조사를 하겠대요. 그것이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을 조사하고 나더니 결론이 죄 없이 그 재판을 잘못 받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mistaken identity로 그렇게 지금 잡혀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다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에 구명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펜스 커미티를 저희 집에서 조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재건 변호사가 회장이 되고 저대로 부회장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펀드레이징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미국 장로교 교인이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해서 제일 먼저 시드 마니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 가서 좀 받고 그 다음에는 한인 교회가 점점 그때 성장할 때니까 유재건 장로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얘기를 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경원 기자가 신문 기사를 또 기가 막히게 쓰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고 영자신문에도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우리도 돕겠다고. 그러면 아세아 2세, 3세들이 또 다 자기네가 돕겠다고. 랑코 야마다하고 탐 킴이라는 한국 3세가 살았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1973년에 그 사건이 났는데 차이나타운에는 중국 갱그룹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는 이거 잡지를 못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누가 죽인 거 알지만 말을 안 하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73년에 생겼는데 그때 하도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니까 라인업을 시켰대요. 그래서 길에서 그냥 아무나 붙잡아 놓고는 미국 여행하던 사람을 봤다 그래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이 중에서 누가 죽인 것 같은가 지정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때 이 백인이 멀리서 봤는데 이철수는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차이나타운에서 살기만 했는데 이철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게 진짜. 들어갔죠. 네. 근데 이철수는 9살에 어머니가 데려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어머니는 또 기가 막히는 또 배경이 있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서울에 가서 잡을 얻어가지고 가정을 살리려고 서울에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레이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철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이철수 엄마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철수를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철수 엄마는 흑인 군인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철수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바로 학교에서 밤낮 욕먹고 매맞고 뜯으러 맞고 그러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미국에서 사형수를 구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좀 확신이 있으셨는지. 네, 왜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못할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하면은 꼭 승리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마침 모든 종교계통의 지도자들, 기독교계통, 또 불교계통, 천주교, 신교 말할 것 없이 그분들이 전부 나섰어요. 돕겠다고. 그리고 1세, 2세, 3세가 다 나섰잖아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우리가 열심히 같이 일을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감하게 조직을 했죠. 그 말씀 중에 그 소수민족을 위해서 인권도를 한치면서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닿거든요. 근데 이제 이철수 구명운동을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 커뮤니티에 있고 또한 그것이 이런 그 언어 문제로 야기되는 우리 1세들 또 자녀들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그 조화를 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인 그 이민들은 영어도 별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되게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돈을 벌어야만 가족을 그렇게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연히 영어를 배울 시간도 없었고 영어를 배울 그런 의욕도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구명운동을 시작하니까 1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 운동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금 모금을 20만 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뭐 상당한 돈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인권 운동만 하는 유대계통의 변호사를 저희들이 만났어요. 이거 우리를 꼭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된다고. 이거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분이에요. 또 그렇게 인권운동이나 모든 정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니까 유대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돈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인종적인 또 언어적인 그런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잖아요. 네. 상담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가르치실 때 선생님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데이비스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민주당원이 98%고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도시였어요. 대학촌이고. 그러니까 이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이 많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래서는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래도 많이 인종차별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 선생이 저한테 인종차별이 섞인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여기 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30분 동안을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로서 어떻게 태도가 그러냐고 말이죠.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열심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를 도와주는지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그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클럽을 또 에이시안 아메리칸 클럽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런 교육을 또 많이 했어요. 특별한 클럽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랬는데 하루는 점심시간이 끝나서 제가 다음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하고 막 뛰어가고 그래서 얼른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제 교실 바로 앞에서 월남 남학생이 백인 학생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너무너무 모두 놀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다문화 교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것을 또 관심을 가지고 선생들과 교육자와 부모들을 위해서 먼저 교육을 시작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 멤버들이 그냥 모두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도와주니까 하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그룹을 모아서 선생과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는 하루 종일 교실에 안 들어가고 다른 장소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렌드십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이죠. 그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비스 시에서 그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도 휴먼 릴레이션즈 커미티를 만들었어요. 또 우리 학교도 모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걸 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서 다 도왔죠. 거기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이 그렇게 했더니 그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특별한 또 커미티를 또 하나 만들어줘서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커미티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리큘럼이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는 그 백인 학생이 월남 학생 죽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메모리얼 센터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77년도에 이민 왔으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 몇 년 정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우리 일간지의 신문 보면은 그레이스에게 물어봐라는 그 참 상담 칼럼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카운슬러 겸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한국일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새로운 한인 이민들이 많은데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에서 그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데 그 부모님들은 다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가출도 하고 또 여학생들이 임신하는 것도 생기고 또 자살 소동도 나고 그런데 한국일보에 자꾸 그런 편지들이 부모들한테서 오고 또 젊은 부부들한테서 많이 온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서 편지가 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낼 테니까 좀 매일 기사 하나씩 써주세요.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매일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은 쓸 수가 없고 한 주일에 한 번씩 쓰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썼죠. 매주 7년. 그러니까 편지가 그냥 이렇게 박스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라는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살면서도 사실 언어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제는 좀 한국어 서비스도 많아지고 네. 또 이중 언어 교육도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아진 세상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또 그레이스 선생님께서 미리 좀 이렇게 초석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잠시 선생님의 부군이신 고 닥터 루킴 김희창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에서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로서 30여 년을 정신과 의사로 봉식하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과는 인생의 평생 동반자로서 소수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함께 활동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 고 김익창 박사님에 대해서 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로 신앙이 깊었어요. 신앙이 깊고 사랑이 많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만든 양반인지 그래서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에서 모두 다 놀랐어요.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은퇴를 할 때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처음으로 산 집을 팔아가지고 UC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집값이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대로 학교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뭘로 했는가 하면은 그 양반이 남기고 싶은 거는 거기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남기고 싶은 거는 그 제목을 총장에 지어줬어요. 뭐라고 총장에 지었는가 하면은 Luke and Grace Kim Endowed Fun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Psychiatry 그렇게 해야 돼요. Multicultural Psychiatry. 그래서 모든 정신과 의사가 UC 데이비스 오면은 그 트레이닝을 꼭 받게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미국엔 하나도 없어요. UC 데이비스 의과대에 하나 있고 영국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그 집을 팔아서 몽땅 주었더니 학교에서 100만 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베스트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를 그러니까 다문화 배경의 교수를 꼭 초청을 해서 그 책임을 맡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맡은 분이 중국 계통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하고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그 프로페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동안 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마이카에서 온 그 부모님한테서 난 여자 정신과 의사 루스 쉼이라고 하는 분이 선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것을 다 면접을 하고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자마이카 사람인데 어떻게 성이 쉼이냐고. 쉼이라고 하는 성은 중국하고 한국 사람의 성인데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옛날 조상이 중국 이민이었었대요. 자마이카에. 그래서 자기 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프로페서로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가르치고 책도 많이 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 그 집을 파셔가지고 전액을 기부했다는 것이 네. 책 딱 나는 게 있는데 혹시 자녀들이 반대 안 하셨습니까? 근데 참 다행히도. 근데 우리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제가 전화했거든요. 지금 이 돈을 우리가 몽땅 다 기부하려고 하는데 돈이 혹시 필요하면 지금 얘기해라. 그랬더니 두 아이가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돈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고 교육도 다 받고 결혼도 해서 애들도 있고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부모님이 돈을 우리가 왜 받느냐고서 그동안에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고 다 쓰시라고 그래요. 두 아이가 다 똑같아요. 대답해서 땡큐 하고 그 큰아들이 실은 데이빗 S. 킴이라는 분인데 최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 그 전체 그 교통부를 관장하는 교통부 장관을 지낸 그 데이빗 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불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받지 않으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두 분의 교육이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참 따뜻한 분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평생을 그렇게 인생의 동반자로 또 벗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민 생활에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서로가.